장도연과 한기석은 7년 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대학 동기였고 꿈도 같았습니다. 중소기업 리엑스테크는 그렇게 탄생했죠. 초반엔 투자도 없고 직원도 둘뿐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의 기술력과 기석의 영업력이 만나자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매출은 50억을 넘어섰어요. 직원도 30명으로 늘어났죠. 업계에서 리엑스테크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기술 개발에 몰두했고 기석은 대외 업무를 맡았어요. 둘의 역할은 완벽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던 해 기석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투자자들이 회사 가치를 100억으로 평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기석은 밤늦게 혼자 사무실에 남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분 50%면 50억, 100%면 100억. 그는 창밖을 보며 욕심이 커지는 걸 느꼈어요. 기석은 조용히 외부 법무사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김정열, 돈만 주면 뭐든 하는 사람으로 소문난 이였죠. 도연 명의로 지분 이전 서류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열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위험하죠. 기석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책임은 제가 집니다. 몇 주 후 위조 서류가 완성됐어요. 서류는 도연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양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석은 서류를 금고에 넣고 미소를 지었죠. 주주총회 일주일 전이었어요. 기석은 갑자기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도연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테이블 위에 낯선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연이 물었어요. 기석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도연 씨가 서명한 지분 이전 서류입니다. 도연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자신의 서명이 찍혀 있었지만 본 적도 없는 문서였습니다. 이건 제가 서명한 게 아닙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기석은 침착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회사 감사팀이 조사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감사팀장은 이미 기석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빤했죠. 서명 필적이 일치합니다. 도연 대표님의 서명이 맞습니다. 도연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일주일 후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기석은 도연의 지분 불법 취득 의혹을 제기했어요. 도연 대표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습니다. 거짓이었지만 증거처럼 꾸민 서류가 있었죠. 투자자들은 도연을 의심의 눈초리로 봤어요.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도연의 대표직 해임, 찬성 8표, 반대 2표. 도연은 그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도연은 기석을 돌아봤습니다. 기석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도연의 집에 법원 공고문이 붙었어요. 집까지 압류된 거였습니다. 도연의 아내는 울먹이며 짐을 쌌죠. 어린 딸 서유는 엄마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일주일 후 도연 가족은 업계 행사장에 나타났습니다. 도연은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저 사람 횡령범 아니에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행사장 구석에서 서유는 그 장면을 다 봤어요. 아버지가 무릎 꿇듯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모습,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모습, 그리고 멀리서 미소 짓는 한기석의 얼굴. 서윤의 작은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창밖을 보며 다짐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기석이 아버지에게 한 일을 갚아주겠다고.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복수의 씨앗이 심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도연 가족은 지방의 낡은 단칸방으로 이사했어요. 방 하나에 부엌과 화장실이 붙은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죠. 서윤은 그 좁은 방 구석에 책상을 놓고 공부했어요. 학교가 끝나면 서윤은 곧바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계산대에 서서 손님을 맞이하고 상품을 정리했죠.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윤은 책을 펼치고 새벽 2시까지 공부했어요. 도연은 매일 법원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녔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위조 서류는 완벽했고 기석의 증인들은 입을 다물었죠. 재판은 번번이 패소로 끝났습니다. 도연은 집에 돌아와 벽을 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기석은 업계에서 도연의 이름을 계속 깎아내렸습니다. 장도연이요? 그 사람 횡령범이잖아요. 누군가 도연을 채용하려 하면 기석이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그 사람 쓰시면 우리 회사랑 거래 끊을 겁니다. 도연은 어디에도 취직할 수 없었습니다. 2년이 흘렀어요. 서윤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서윤은 구청에 가서 조용히 성을 바꿨어요. 장서윤에서 한서윤으로. 어머니 성을 따른 거였죠. 서류상 주소와 학적도 모두 새로 정리했습니다. 서윤은 전학을 갔어요. 새 학교에서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1등을 유지했어요. 선생님들은 서윤을 모범생이라고 칭찬했죠. 하지만 서윤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고3 가을, 서윤은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도연은 딸을 안으며 울었어요. 미안하다, 서윤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서윤은 아버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제가 다 돌려받을 거예요. 대학 입학 후 서윤은 더욱 치밀해졌어요. 경영학을 전공하며 회계, 법률, 경영 전략을 파고들었습니다. 성적은 항상 상위 5% 안에 들었죠. 동시에 인턴십도 여러 곳에서 했어요.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3학년이 되던 해 서윤은 은밀히 조사를 시작했어요. 한기석과 관련된 모든 회사를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리엑스테크는 물론이고 기석이 투자한 계열사까지 인터넷 기사, 공시자료, 업계 소문까지 모두 수집했죠. 그러던 중 서윤은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어요. 한기석의 아들 한민재가 최근 스타트업을 설립했다는 기사였습니다. 회사 이름은 넥스트모션, AI 기반 물류 솔루션 회사였죠. 서윤은 화면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서윤은 넥스트모션에 대해 모든 걸 파악했습니다. 직원 수, 투자 현황, 개발 단계까지. 민재의 SNS도 빠짐없이 확인했어요. 그는 성실하고 진지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윤은 노트에 메모했죠. 타겟 한민재. 접근 경로 넥스트모션 입사. 대학 졸업을 앞둔 겨울이었어요. 서윤은 이력서를 완벽하게 작성했습니다. 경력, 자격증, 프로젝트 경험 모두 흠잡을 데 없었죠. 그녀는 넥스트모션 경영지원팀 공고를 보고 지원했어요. 면접 전날 밤 서윤은 거울을 봤습니다.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었어요. 차분하고 냉철한 여성이 거울 속에 있었죠. 서윤은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면접 당일 서윤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넥스트모션 사무실로 향했어요. 손에는 완벽하게 준비된 포트폴리오가 들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하지만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복수의 첫걸음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서윤은 넥스트모션 면접장에 들어섰어요. 회의실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에 앉은 사람이 한민재였죠. 서윤은 침착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한서윤입니다.
민재는 서윤의 이력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력이 인상적이네요. 대기업 인턴과 스타트업 경험이 모두 있군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다양한 환경에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면접관이 질문했어요. 우리 회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윤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금 관리와 일정 관리의 불일치입니다. 개발팀과 경영팀 간 소통 부족도 보입니다. 민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정확한 지적이었거든요. 면접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서윤에게 합격 통보가 왔어요. 서윤은 전화를 받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출근 날 넥스트모션 사무실은 혼란스러웠어요. 개발자들은 밤샘 작업으로 지쳐 있었고 경영팀은 투자 보고서 때문에 정신이 없었죠. 민재는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어요. 민재가 직접 회사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AI로 물류 혁신을 만들 겁니다. 쉽지 않겠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서윤은 그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인가? 일주일 후 서윤은 업무 파악을 끝냈어요. 회사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금 흐름이었습니다. 지출은 계획 없이 이루어졌고 개발 일정은 계속 늦어졌죠. 서윤은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해 민재에게 제출했어요. 민재는 보고서를 읽고 놀랐습니다. 이걸 일주일 만에 파악했어요? 서윤은 담담하게 답했어요. 관찰하면 보입니다. 민재는 서윤에게 예산 재편성을 맡겼습니다. 서윤은 이틀 만에 새로운 예산안을 만들었어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핵심 개발에 집중하는 안이었죠. 민재는 감탄했습니다. 한대리, 정말 대단하네요. 한 달이 지나자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서윤이 정리한 시스템 덕분에 혼란이 줄어들었습니다. 민재는 점점 서윤에게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서윤의 의견을 물었죠.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민재는 서윤을 따로 불렀습니다. 한대리, 잠깐 시간 있어요? 둘은 회의실에 마주 앉았어요. 민재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대리 없었으면 회사 망했을 거예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어요. 혹시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업무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요.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민재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사업가지만 저는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어요. 정직하게, 투명하게요. 서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정직? 내 아버지가 뭘 했는지도 모르면서. 하지만 민재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서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복수의 대상인 한기석의 아들이지만 민재 자신은 순수해 보였거든요. 회사로 돌아오는 길 민재가 물었어요. 한대리는 왜 우리 회사를 선택했어요? 서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민재는 믿었어요. 며칠 후 회사에 큰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기석의 계열사에서 넥스트모션의 투자 검토를 시작한다는 거였습니다. 직원들은 환호했지만 서윤의 얼굴은 굳었어요.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한대리, 좋은 소식이죠? 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날 밤 서윤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기석을 직접 만나게 될지도 몰랐어요.
그녀는 거울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준비가 더 필요해. 서윤은 민재와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복수를 위해서는 그의 신뢰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재는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었고 그게 서윤을 흔들었어요. 주말 민재는 서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세요? 회사 일 말고 그냥 산책이라도 같이. 서윤은 휴대폰을 보며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복수의 길은 시작됐지만 서윤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넥스트 모션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한기석 계열사의 투자가 확정된 후였습니다. 회사는 새 사무실로 이전했고 직원도 2배로 늘었죠. 민재는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얼굴엔 항상 미소가 있었어요. 투자 검토 미팅 날이 왔습니다. 한기석이 직접 넥스트 모션을 방문한 거예요. 서윤은 그날 아침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아버지의 원수를 마주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기석이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60대 초반 값비싼 양복을 입고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서윤은 민재 뒤에 서서 자료를 정리하는 척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석은 서윤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했죠. 15년 전 어린 소녀를 기억할 리 없었으니까요. 서윤은 속으로 냉소했어요. 날 기억 못하겠지. 하지만 난 절대 잊지 않았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서윤은 기석을 관찰했어요. 그는 여전히 교활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민재에게 조언하는 척하며 회사를 통제하려 했죠. 민재야, 투자는 했지만 경영은 내가 관여해야 해. 민재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기석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기석은 서윤에게 물었어요. 자네가 한서윤 대리인가? 서윤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 잘한다고 들었어. 계속 우리 민재 잘 보좌해주게. 서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기석이 떠난 후 서윤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손을 떨었어요. 분노와 증오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죠.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그날 밤 민재는 서윤에게 전화했어요. 한대리, 오늘 고생 많았어요. 저녁 같이 먹을까요? 서윤은 망설이다 승낙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민재가 말했어요. 솔직히 아버지가 부담스러워요. 제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서윤은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대표님은 잘하고 계세요. 자신감 가지세요. 민재는 서윤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한대리. 아니, 서윤 씨. 제가 너무 급한가요? 서윤은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저도 서윤 씨를 좋아합니다. 일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요. 민재의 고백이었어요. 서윤의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용하고 버려야 할 사람인데 그가 진심이었거든요. 서윤은 대답했어요. 저도 좋아합니다.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진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됐어요. 민재는 서윤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항상 그녀를 챙겼죠. 서윤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6개월 후 기석은 서윤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신상을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어요. 성도 바꿨고 학적도 깨끗했죠. 탐정은 부모님이 지방에서 작은 사업을 하시고 본인은 자수성 가형이라는 보고서만 올렸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민재는 서윤을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어요. 해질녘 붉은 노을이 강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무릎을 꿇었어요. 서윤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감동한 건지 복잡한 감정 때문인지 자신도 몰랐어요. 네, 좋아요.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하는데 언제 뵐 수 있을까요? 서윤은 잠시 침묵하다 답했어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상견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민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은 다니시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치료 중이세요. 그래서 결혼식도 참석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기석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신부 부모를 한 번도 못 만난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민재가 강하게 나왔어요. 아버지, 서윤 씨 아버지가 편찮으시대요. 이해해 주세요. 결혼식은 호텔 소규모 홀에서 조촐하게 치러지기로 했어요. 양가 친척도 최소한만 부르기로 했습니다. 서윤은 민재에게 말했어요. 저는 원래 가족이 많지 않아요. 친구 몇 명만 부를게요. 결혼식 전날 밤 서윤은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도연은 여전히 지방의 작은 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 결혼식이에요. 도연은 딸을 안으며 울었어요. 미안하다, 서윤아. 아빠가 함께 가지 못해서. 서윤은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아빠가 가시면 다 들통날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기석, 그 사람 곁에 들어가는 거구나. 서윤은 단호하게 답했어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윤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어요.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신부. 식장에 들어서자 하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신부 측 하객이 거의 없네. 부모님도 안 오셨다던데. 서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서윤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사랑합니다. 서윤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기석은 신부 측 빈자리를 보며 불쾌해했어요. 하지만 이미 결혼식이 시작됐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하지만 서윤의 머릿속엔 복수 계획만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기석 집안의 며느리였어요. 내부 접근권을 완전히 확보한 거죠. 신혼 첫날 밤 민재는 행복하게 잠들었어요. 서윤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한기석, 내가 아버지에게 한 일 반드시 갚아줄 거야. 서윤은 민재의 잠든 얼굴을 봤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됐고 그녀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결혼 후 서윤은 한기석 집안의 며느리가 됐어요. 주말마다 시댁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고급 주택가의 넓은 저택이었죠. 서윤은 그 집에 발을 들여놓을 때마다 긴장했어요. 기석의 아내는 서윤을 차갑게 대했습니다. 부모님도 안 오신 결혼식이라니 참 이상하더라. 서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기석의 아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참았어요. 대신 집 안 곳곳을 눈여겨봤습니다. 서재, 창고, 심지어 지하 보관실까지. 언젠가 증거를 찾을 기회가 올 거라 믿었죠. 민재는 회사 일로 바빴어요. 서윤은 자연스럽게 리엑스테크 본사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재 오빠 도시락 가져왔어요. 직원들은 다정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서윤은 문서실 앞을 지나가다 멈췄어요. 과거 문서 보관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죠.
며칠 후 회사에 큰 일이 생겼어요. 오래된 아카이브 룸을 정리하기로 한 겁니다. 기석은 직원들에게 지시했어요. 15년 이상 된 문서는 전부 디지털화하라. 서윤은 이 소식을 듣고 민재에게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문서 정리는 제가 잘해요. 민재는 고마워하며 승낙했습니다. 그래 줄래?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서윤은 아카이브 룸에 들어갔어요. 먼지 쌓인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하나씩 열어봤죠. 2000년, 2003년, 2006년. 상자마다 연도가 적혀 있었어요. 서윤은 2008년 상자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쫓겨난 해였죠. 상자를 열자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계약서, 회의록, 재무제표. 서윤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때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어요. 장도연 지분 이전 관련이라고 적힌 투명 파일이었죠.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 안에는 여러 서류가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원본 계약서는 없고 복사본만 있었죠. 게다가 날짜가 지워진 흔적도 보였어요. 서윤은 재빨리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찍었어요. 그리고 서류를 원래대로 돌려놓았죠.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조작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서명 부분이 다른 문서에서 오려 붙인 것처럼 보였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서윤은 조사를 계속했어요. 당시 법무팀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김정렬이라는 법무사였어요. 서윤은 그의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정렬을 찾아냈어요. 그는 이미 은퇴해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를 찾아갔죠. 김정렬 변호사님이십니까? 정렬은 서윤을 의아하게 봤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서윤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서윤이라고 합니다. 잠깐 상담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정렬의 얼굴이 굳었어요. 한씨, 혹시 한기석과 관련된 사람인가 싶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윤은 조용히 말했어요. 리엑스테크 2008년 지분 이전 건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정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오래된 일인데요. 서윤은 한 발 더 다가갔어요. 변호사님, 15년 전 장도연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정렬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서윤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장도연의 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민재의 아내예요. 정렬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변호사님,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렬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소. 정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기석이 날 시켜서 서류를 위조했소. 당신 아버지 서명을 조작한 거요. 서윤은 눈을 감았어요. 마침내 직접 증언을 들은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정렬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가진 건 없소. 다 한기석이 가져갔으니까. 서윤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렬은 두려워했어요. 한기석은 무섭소. 나를 가만 안 둘 거요. 하지만 서윤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옳은 일을 해주세요. 정렬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오. 서윤은 미소 지었어요. 제가 찾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조작된 서류 사진, 정렬의 증언, 당시 정황 자료,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민재가 들어왔어요. 서윤아, 아직 안 잤어? 서윤은 재빨리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응, 그냥 인터넷 좀 보고 있었어. 민재는 서윤을 안았어요. 요즘 무슨 걱정 있어? 표정이 안 좋던데.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민재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졌거든요. 조금만 더 참자. 서윤은 민재가 잠든 후 다시 자료를 펼쳤어요. 이제 결정적 순간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한기석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했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서윤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아빠, 곧 다 끝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넥스트모션과 리엑스테크 계열사의 대형 합병 논의가 시작됐어요. 이사회에서 공식 회의가 잡혔습니다. 양측 임원 10명이 참석하는 중요한 자리였죠. 서윤은 민재의 보좌 역할로 회의에 동석하게 됐어요. 회의 전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았어요. 위조 서류 사진, 김정렬의 녹취록, 당시 회계 자료까지. 서윤은 USB를 손에 쥐고 떨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회의 당일 아침이었어요. 민재는 긴장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야. 잘 될 거지? 서윤은 민재의 넥타이를 고쳐주며 말했어요.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회의실은 대형 테이블과 고급스러운 의자로 꾸며져 있었어요. 한쪽에는 리엑스테크 임원들이, 다른 쪽에는 넥스트모션 측이 앉았습니다. 기석은 상석에 앉아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죠. 자, 시작해 볼까요? 기석은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뿐이었습니다. 리엑스테크는 제가 백지에서 읽어낸 회사입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만큼 키워냈죠.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석의 성공 스토리는 업계에 잘 알려져 있었거든요. 서윤은 조용히 앉아 기석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회의가 한창 진행되던 중이었어요. 기석이 합병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넥스트모션의 경영권은 리엑스테크가 70% 갖는 걸로. 민재는 당황했어요. 아버지, 그건 처음 듣는 조건인데요. 기석은 웃으며 말했어요. 민재야, 비즈니스는 원래 이런 거다. 참석자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서윤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기석은 서윤을 쳐다봤어요. 무슨 말인가? 서윤은 일어서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리엑스테크 성장 과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민재는 당황해서 서윤을 봤어요. 하지만 서윤은 이미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나타났죠. 2008년 리엑스테크 지분 구조 변경건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기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인가? 서윤은 침착하게 계속했습니다. 당시 공동 창업자였던 장도연 대표의 지분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참석자들이 서윤에게 집중했습니다. 기석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죠. 그건 합법적인 절차였네. 서윤은 USB를 꺼냈어요.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위조된 서류가 나타났죠. 이것이 당시 지분 이전 서류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서윤은 확대된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서명 부분의 잉크색이 다릅니다. 날짜가 지워진 흔적도 보이죠. 참석자들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기석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증거도 없이. 서윤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당시 법무사 김정렬 씨의 증언입니다. 녹취록이 재생됐어요. 김정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한기석 회장이 저에게 서류 위조를 지시했습니다. 장도연 대표의 서명을 조작하라고 했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이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기석은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거짓말이야. 그건 조작된 녹음이라고. 서윤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당시 회계 장부입니다. 김정렬 법무사에게 거액이 송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화면에 은행 거래 내역이 나타났죠. 날짜와 금액이 명확했어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한 대리, 이 자료들은 어떻게 확보한 겁니까? 서윤은 조용히 답했어요. 회사 아카이브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김정렬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기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넌 대체 누구야? 서윤은 기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장도연의 딸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민재는 충격을 받아 서윤을 봤습니다. 뭐라고? 서윤은 민재를 보지 않았어요. 계속 기석만 응시했습니다. 15년 전 당신은 제 아버지에게서 모든 걸 빼앗았습니다. 거짓으로. 기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이 떨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이사들이 압박했어요.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기석은 변명하려 했어요. 아니, 그건 오래된 일이고. 하지만 근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마지막 자료를 꺼냈어요. 원본 계약서와 위조 서류의 비교 분석입니다. 전문가 감정서까지 있었죠. 서명이 다른 문서에서 복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사회 사람들은 기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이사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해명이 필요합니다. 기석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죠. 민재는 서윤을 봤어요. 눈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아, 이게 다 뭐야? 서윤은 민재를 봤어요. 눈물이 글썽였지만 참았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해야만 했어요. 회의실은 혼란에 빠졌어요. 이사들은 긴급 회의를 요구했고 기석은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벽에 기대숨을 고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의 직후 민재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자료들을 하나씩 다시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했다는 일들, 위조, 배신, 사기. 민재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서윤은 복도 구석에 서 있었어요. 민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민재는 서윤을 보자 멈춰섰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어?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부터요. 회사에 들어올 때부터.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나는? 우리는?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오빠를 사랑하게 됐어요. 진심이에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심? 뭐가 진심이야? 다 거짓말이었잖아. 서윤이 다가가려 하자 민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서윤은 제자리에 섰어요. 오빠 들어줘요. 제 아버지는. 민재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알아. 다 들었어. 내 아버지가 억울했다는 것도. 민재는 벽에 기댔어요.
하지만 그게 날 속여도 되는 이유가 돼?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지금 당장 나한테서 떠나줘. 민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며칠 후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요. 안건은 한기석의 직무 정지였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기에 표결은 빠르게 진행됐죠. 찬성 9표, 기권 1표, 가결됩니다. 기석은 회장실에서 짐을 쌌어요. 30년 넘게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사진 액자, 상패, 명함.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언론에서 연락이 계속 옵니다. 기석은 손을 저었어요. 다 거절해. 뉴스는 이미 터졌어요. 리엑스테크 창업 비리 의혹. 한기석 회장, 공동 창업자 배신.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기석은 자택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한 짓이 이거였어요? 기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민재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기석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들었어요. 민재야. 민재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정말입니까? 서윤이가 말한 게 다 사실입니까? 기석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민재는 주먹을 쥐었어요. 왜요? 왜 그런 짓을 하신 겁니까? 기석이 답했습니다. 욕심이었다. 회사를 혼자 갖고 싶었어. 도연이는 내 친구였어.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욕심이 생겼지. 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엔 조금만 하려고 했어. 그런데 점점 민재는 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정직하고 똑똑한 사업가라고 생각했어요. 기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전부 거짓이었네요. 민재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민재야. 기석이 불렀지만 민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음 날 민재는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가 그를 향했어요. 넥스트모션 대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재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 아버지 한기석의 과거 행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장도연 대표님께 저지른 일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아들로서 그리고 사업가로서 이 잘못을 인정합니다. 넥스트모션은 리엑스테크와의 합병을 중단합니다. 민재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가겠습니다. 한편 도연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자신의 억울함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어요. 장도연 대표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오랜 세월 짊어진 무게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컸어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이야. 서윤은 도연을 찾아갔어요. 아버지는 딸을 보고 안았습니다. 고생했다, 서윤아. 서윤은 아버지 품에서 울었어요. 아빠, 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재를 사랑하니?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랑해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가봐. 진심을 말해봐. 하지만 서윤은 자신이 없었어요. 민재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게 복수를 위한 거짓으로 시작됐는데 기석은 자택에서 법적 조사를 기다렸어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기석은 창밖을 봤어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명예, 가족, 모두 잃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기석은 혼자 어두운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리엑스테크 이사회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장도연 대표의 명예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빼앗긴 지분에 대한 보상을 진행합니다. 언론은 이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도연은 이사회의 초청을 받았어요. 15년 만에 리엑스테크 본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건물은 예전보다 훨씬 커져 있었어요. 도연은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사회 대표가 도연에게 다가왔어요. 장 대표님, 오랜 시간 고통드려 죄송합니다. 정식 사과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받아들이겠습니다. 보상금과 지분 반환 서류가 전달됐어요.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이 풀린다는 게 이런 감정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허전했습니다. 15년이란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구나. 서유는 회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넥스트모션 사무실에서 개인 물건을 챙겼습니다. 동료들이 아쉬워하며 인사했어요. 한 대리, 정말 가시는 거예요? 서유는 미소 지었어요. 네, 이제 제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책상 서랍을 비우며 민재와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일 때 찍은 거였죠. 민재는 며칠째 서윤을 피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에서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퇴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망설였어요. 이대로 보내야 하나? 마지막 날 서윤은 민재 사무실 문 앞에 섰어요.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냥 편지를 놓고 가기로 했죠.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오빠, 처음엔 복수였지만 중간부터는 진심이었어요. 오빠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행복하세요. 마이너스 서윤. 서윤은 편지를 문틈에 끼워 넣고 돌아섰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민재는 퇴근 후에야 편지를 발견했어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서윤이는 정말 날 사랑했을까? 며칠이 지났어요. 도연은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간판을 다는 날 서윤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축하해요. 서윤은 꽃다발을 건넸어요. 도연은 딸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서윤아.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사무실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도연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번엔 정직하게 제대로 해보자. 서윤은 아버지의 첫 출근을 배웅했어요. 도연이 정장을 입고 나서자 서윤은 넥타이를 매줬습니다. 아빠, 오늘 중요한 미팅이죠? 도연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실 거예요. 아빠는 실력 있는 사람이니까요. 서윤의 말에 도연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이다. 도연이 나간 후 서윤은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민재 생각이 났거든요. 한편 민재는 회사를 재정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들과 미팅을 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죠. 넥스트모션은 투명하고 정직한 회사가 될 겁니다. 어느 저녁 민재는 서윤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여러 번 읽은 편지였지만 또 읽었습니다. 진심이었다고 했지. 민재는 결심했어요.
휴대폰을 들고 서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서윤은 문자를 보고 놀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어요. 네. 다음 날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어요. 프로포즈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민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많이 생각해 봤어요.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들었습니다. 민재가 계속했어요. 화가 났고 배신감도 들었어요. 하지만 민재는 서윤을 봤어요. 당신이 날 사랑했다는 것도 느꼈어요.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민재가 물었어요. 이번엔 거짓말 없이 진짜로. 서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당신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서윤은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오빠를 사랑해요. 진심으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도연의 사무실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민재였습니다. 도연은 놀라며 민재를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민재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장 대표님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도연은 의자를 권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지른 일 정말 죄송합니다. 민재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일로 고통받으신 건 사실입니다. 민재가 말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서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도연은 민재를 봤어요.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서윤이를 사랑하십니까? 민재는 확실하게 답했어요. 네, 사랑합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어요. 그럼 됐습니다. 딸아이를 잘 부탁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녁, 서윤은 아버지와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둘만의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민재 오빠가 다녀갔다면서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청년이더구나.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아, 복수는 끝났어. 도연이 말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서윤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네, 아빠. 이제 행복할게요. 도연은 딸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긴 복수의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복수가 아니라 가족의 회복. 그게 진짜 끝이었구나. 도연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서윤은 아버지에게 기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어요. 오랜 어둠이 지나고 마침내 빛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